러시아로의 한인의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혁명의 발발에 따른 사회주의 도입이 한인들의 이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로의 한인 이주는 국제정치적인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변화는 러시아 전체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제정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한인들의 이주에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민족 정체성에서 한인들의 정체성에서 소련 국민으로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수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1917년부터 1937년 20년간은 이러한 사회주의 정체성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있었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1914년부터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있었고, 국내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에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러시아 전역이 내전 상태가 됩니다.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이 대립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러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극동 지역은 모스크바라든지 이런 수도에서 멀다 보니까 사실상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공 상태 속에서 소위 열강은 러시아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은 자국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일운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진공 상태 속에서 일본에 대한 구국운동을 하는 것이 좀 더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항일운동에 있어서 1919년에 3.1 만세운동은 우스리스크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현지에서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혁명이 이루어진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혁명 세력의 빨치산 운동과 그리고 항일운동 세력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우리 한인들이 혁명 세력의 빨치산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들과 결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창걸 부대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백군과도 싸우고 일본군과도 교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불안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한인들이 빨치산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항의가 있게 됩니다. 이 항의는 니콜라옙스크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표되겠습니다. 이 니콜라옙스크라는 곳은 아물강 하류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본 수비대가 간섭 속에서 시베리아 점령을 위해서 출병해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영사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혁명군들은 일본을 물리치고자 했겠죠. 그래서 볼세키 빨치산과 한인 독립군 부대 300여 명이 일본군 700명을 사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군이 사살되니까 일본은 사할린 지역에서 북사할린으로, 그러니까 소련 영토로
출병을 하게 됩니다. 사할린이 일본 영토가 될 것을 두려워한 소련 정부는 이들에게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빨산 대장을 처형하고 그리고 조선의 독립군들을 무장 해제시키게 됩니다. 또한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신안촌을 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들 수백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러시아 내에서의 혁명 그리고 국제적인 간섭, 이 속에서의 독립군과 빨치산들의 활동은 러시아 한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키게 되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게 돼서 무장해제를 거부하는 측과 볼셰비키에 편입돼서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자 하는 측에서 서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흑하사변이 되겠습니다. 1921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러시아 내에 그리고 소련 내에 한국 광복군 활동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강들이 간섭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독립군들은 빨치산과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볼셰비키는 이중적인 태도로 일본군의 러시아 영토 점령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한인들의 독립운동의 무장을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들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을 자국에 포섭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인 신생 소비에트 정부는 러시아 한인들을 소비에트화 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1924년 소비에트 정부가 극동 지역에 정식으로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1917년 혁명부터 시작한다면 7년여 만에 극동 지역은 소련의 영역으로 완전히 됐다 하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한인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한인들과 관련된 국적 취득 업무,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 첩보 활동하는 불온분자들을 색출하게 됩니다. 동시에 소비에트에 협조하게끔 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한인들은 이 과정에서 자치권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나의 자치정부를 만들고자 한 것이죠. 특히 당시 공산주의를 확대시키고자 국제공산당, 즉 코민테른이 만들어졌고 이 국제공산당은 중국,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지부를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이 독립운동 차원과 연결해서 정치 행정적인 면에서의 자치체 설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소비에트 정부는 한인들에 대해서 자치체를 갖기에는 아직 시기가 성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로 많은 수의 한인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을 했고 그들은 독립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무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화된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해외에 있는 한인들은 식민지 조선의 국민들, 해외 국민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영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외교적인 분쟁 사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 나중엔 소비에트 정부에 계속 항의를 하게 됐고 이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한인들의 자치 능력에 대해서 소비에트 정부가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인 사회가 통일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했고 특히 문화행정자치, 정치적인 자치뿐만 아니라 문화행정자치에 있어서도 통일적인 의견을 못 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치체는 되지 않고 1924년도에 노동자 중심의 제소 한인연합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촌 중심의 한인 사회로 재편되고 사회주의 체제가 급속하게 한인 사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민속, 교육, 언어, 문화 이런 면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소비에트화가 추진됐지만은 이 시기인 동시에 한인들에게는 황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항일운동이 아닌 소비에트 내에서의 주민으로서 민족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됐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혁명 이후 한인들의 상황을 본다면 국제정치의 냉혹함 속에서 한인의 위치가 결정됐고 결국은 소비에트화를 추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러시아 한인들은 하나의 독립된 집단으로 이제 구분되게 됩니다. 즉 고려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